안녕하십니까. Better Property Real Estate King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자, 2020년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좀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공사다방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거의 한 달을 못 찍었는데, 자,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가장 우리가 궁금한, 가장 진짜 뜨거운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집 가격은 누가 정하나? 입니다. 요즘 최근에 지금 집을 사보신 분들이나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셀러는 일일이만 보고, 자, 바이어분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짜증이 나는데 과연 이놈의 집값은 누가 정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원들은 많죠. 듣기 좋은 소리도 많습니다. 이제 집주인들의 이제 그때 시세에 맞춰가지고 부동산 중개인들과 같이 이제 상의해가지고 집값을 정하기도 하고, 옆에 컴페어러블 한 것들과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집값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질로나 레드핀 이런 거를 보기도 하시고, 그건 진짜 아주 진짜 초짜들이고, 하여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컴페어러블 한 물건들과 비교를 해서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정한다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것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집값을 정하는 거는 바이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에 정말 심하게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어느 동네든지 간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셀러가 그걸 정하느냐, 그 가격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이어가 정한 거예요. 바이어가 그 가격을 페이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실제로, 이거 예를 들지만 사실 실제 사례입니다. 자, 50만 불짜리 집이 있어. 이 집은 50만 불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50만 불에 내놔요. 그럼 한 대여섯 명, 많아봤자 10명 넣어서 거기서 이제 한 명이 이제 그 좀 좋은 오퍼를 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 50만 불짜리가 이제 좀 이게 그러니까 리스팅 브로커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멍청하든지, 하나는 아니면 진짜 똑똑하든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내려놓고 사람들이 몰리게 해서 경쟁시키고 그거를 이제 좋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그 진짜 시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50만 불짜리 집이에요. 근데 이거를 48만 불에 내놓은 거야. 2만 불 차이인데 큰 차이 있나?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바이어들이 시장에 있고 그 바이어들마다 각자 부동산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그 부동산 중개는 이 사람 하나는 좀 띨띨하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 띨띨하지는 않아요. 자, 집을 딱 봤는데 이게 50만 불짜리야. 48만 불에 나왔어. 사야지 당연히 이거. 몰리는 거예요. 자, 몰렸어. 그런 다음에 이거 50만 불 이상 주면 안 되는 집이에요. 옆에 집들이 다 지금 48만 9천, 49만 5천, 49만 2천, 50만 넘어간 집이 한 채도 없어, 지금. 50만 미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20개 오퍼가 몰렸어요. 그럼 셀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이제 50만 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가격을 셀러가 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바이어가 정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 모든 바이어들이 아무도 50만 불 이상 페이를 하지 않고 이거는 49만 5천 불짜리니까 다 모두가 모여서 야, 우리 49만 5천 불짜리야. 너도 다 49만 5천 불 했어. 모든 사람이다. 그러면 49만 5천 불에 되는 거야, 그 집이.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다 따로따로 내가 저 집을 사야 되니까 내가 페이할 수 있을 만큼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더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도시가, 물론 안 그런 도시도 있겠지만, 시골 깡촌에 사람 아무도 안 사는데, 1년에 한 두어 채 빨리는데, 그런 동네 빼고는 인구가 계속 돌아요. 그럼 누군가는 집을 사야 됩니다. 여하한 이유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와 있는 물건의 중에서 사야 되는데 이 물건의 공급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집은 이제 공산품이 아니에요. 해가지고 껌 팔듯이 하나 두 개 1, 2불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다 파는 것처럼 이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시간이 걸려야 되고 장소가 한정이 돼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위치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 집이 좋아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이 나는 여기에 붙어 있어. 그럼 그걸 못 사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다. 어느 사람들이나. 우리 이제 한국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프리웨이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한 동네, 그리고 이제 방 3개, 화장실 1.5개 이상, 뭐 한 1800 이상, 좀 깨끗한 집, 이 정도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원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걸 원합니다. 이제 또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 정도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른 인종들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집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에요. 그 집이요. 근데 그게 공급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바이어들은 항상 공급보다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공급보다는 항상 많아요. 바이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이 충분치 못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셀러들이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코비드-19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바이어의 숫자는 셀러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집이 이제 한정이 돼 있지만 또 거기서 내가 원하는 집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집이 정말 그 동네 거지 같은 집이 정말 이것도 집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집은 난 사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집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많은 바이어들이 싸우다 보니, 그러다 보니 바이어들이 서로 간에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한정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50만 불 동네 집에서 이게 나왔을 때, 그게 50만 불짜리 집이라면, 만약에 50만 불짜리 뭐 40만 불에 내놨다면은 40만 불에서 뭐 10만 불 이상 파겠지만, 50만 불짜리 집을 50만 불에 내놨을 때는 적당히 올라가요. 어느 동네든지 간에 적당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만약에 5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을 70만 불 주고 사실 분은 없으세요. 왜냐면 50만 불짜리 또 비슷하게 같은 시간대에서는 그게 나오거든요. 비슷한 게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급격하게 한두 달 만에 뭐 50만 불짜리 동네에서 그게 70만 불 내고 사시는 분은 없어요. 되게 50만 불짜리 집을 좀 비싸게 사면 50 한 2, 3만 불 주고 사게 되거든요. 또 옆에 집을 또 50 한 1만 불 사게 되고, 결국 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의 선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는 거죠.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은 바이어가 정하는 것이고, 바이어가 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바이어들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바이어들은 그 집을 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이제 사시려고 하신다 그러시면은, 자, 어느 동네나 그 동네에서 일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시애틀은 시애틀의 가격이 있고요. 웨스트 시애틀은 웨스트 시애틀의 가격이 있고, 사마미시든 벨뷰든 어디든 동네 간에 그 동네에서 통용되는 가격이 있어요. 지금 사마미시에서 되게 밀리언 달러지 거기서 2밀리언, 3밀리언 하는 건 많이 없습니다. 옐로우 포인트를 가면 거기는 그냥 2밀리언, 3밀리언이에요. 2밀리언 미만의 집이 없어요. 2밀리언 정도 나오면은 what a good deal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마미시 가서 2밀리언짜리는 거의 뭐 있긴 있죠. 물론 많죠. 하지만 밀리언 정도, 1.23 정도면은 좋은 집을 사세요. 그냥 쓸만한 거. 리노도 가게 되면 그쪽에서 65만 불 정도, 지금 현재는 그 정도에서 괜찮은 집 많아요. 65만 불 정도. 70만 불은 좀 많이 안 넘어가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에드몬드도 한 60만 중후반대 이 정도라고요. 자, 예를 들어 리노를 한번 봅시다. 리노드 동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어느 동네나 그 동네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리노드에서 보면 되게 보시면 한 60만 중반 후반대 보면은, 이 정도는 괜찮다는 집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내가 75만을 페이하게 되면은 왠지 심리적으로 내가 더 많이 페이하는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내년 되면 75만 불 돼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살 때는 지금 2020년 12월 달, 지금은 내가 70만 불, 75만 불 페이를 하게 되면 왠지 비싼 것 같아.
작년에 벌써 55, 56이었는데 내가 지금 65를 페이한 것도 나는 지금 되게 억울하거든요. 난 10만 불 더 페이하니까 작년보다. 근데 내년에 또 75만 불 된다고요? 뭐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요. 근데 그게 다 65, 66 거기서 같이 페이를 하고 있는데 70만 불 넘어가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결국 팔리는 가격이 이제 60만, 이제 앞자가, 6자가 이제 붙었죠. 그렇게 되고 팔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동네로 가면 그 동네에서 적당히 팔리는 가격이 있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진선이 있는 거예요. 그 가격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왠지 비싸다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리누도 그렇고 요쪽에 바셀 그런 정도도 그렇고 바셀 지역도 지금 같은 경우 한 $1,000,000 정도까지 대개가 근데 한 적당한 집은 70만 불 그 정도인데 한 $1,000,000가 그러니까 사마미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000,000가 넘어간 사람들이 다 뭐 그 정도 거기 뭐 그 동네 그렇지 뭐 넘어가는데 오케이 that's a good price 하고 가는데 바셀에서 $1,000,0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왠지 비싼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동네나 그 동네에서 또 이제 비슷하게 이제 형성되는 가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 가격, 동네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살거든요, 이렇게요. 자,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집값은 누가 정하느냐? 물론 셀러가 뭐 내놓은 거긴 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페이하는 사람들은 바이어입니다. 바이어가 정하는 거고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근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내가 더 많이 페이하나 뭐 이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그 부동산 중개인이 그 동네 가격을 잘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느 동네나 그 특정한 이제 캐러거리 안에 있는 가격들이 적당히 형성돼 있고 그것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페이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굉장히 드뭅니다.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집을 찾고 계시다면은 올해가 가시니까 빨리빨리 찾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오프를 넣으시고 그리고 행복한 집,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러 프로퍼티 대표 마이크 윤이었습니다. 자, 이 방송은 kbswa.com에서요. 오후 3시 그리고 밤 9시에 방송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KBS와 TV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